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조교 정진영입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이제 랩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랩뷰란 이제 미국 NI사에서 제작한 테스트 및 측정을 위한 그래픽 프로그래밍입니다. 코딩에 그래픽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함수를 시각화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GUI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직관적이고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편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랩뷰는 이제 각자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고 그다음에 수업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랩뷰의 파일 확장자는 Virtual Instrument VI죠. 약자로 하면 VI로 되어 있고요. 구성 요소는 아래 보시다시피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론트 패널이랑 블록 다이어그램은 각각 컨트롤 팔레트랑 함수 팔레트가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소스 코드를 여기다가 사용자가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이랑 인디케이터 이거는 각각 이제 입력이랑 출력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선 역할을 해요. 이제 회로에서 전선 역할을 하는 친구이고 얘는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건 직접 프로그램 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이제 랩뷰를 실행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될 거예요. 여기서 가능하면 이제 한글로 설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영어로 설치하신 분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누르시고요. 기다리시면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확장자 말씀드렸죠? VI 선택하셔서 이제 블랭크 VI 피니쉬를 먼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패널 2가지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흰색 바탕의 창과 그리고 회색 바탕의 창 이렇게 2가지가 뜨는데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이제 알아서 반반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아까 프론트 패널이랑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창 2개로 뜬다고 했는데 이 회색 쪽이 이제 컨트롤 팔레트가 있는 프론트 패널이고 이 하얀색 쪽이 이제 함수 팔레트가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소스 코드를 여기다가 사용자가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론트 패널 쪽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어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이제 이런 UI들을 구성하는 아이콘을 빼내서 이렇게 이제 출력과 입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소스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펑션이라고 되어 있죠? 함수 팔레트예요. 연산을 위한 함수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머릭 이거 들어가시면 이게 한국말로는 아마 숫자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기타 등등의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이랑 이제 인디케이터는 각각 입력이나 출력에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와이어는 이제 회로에서 전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얘가 연결이 잘못되면 이제 깨진 와이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컨트롤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깨진 와이어 표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연결이 잘못됐다라는 뜻이고요. 인풋이나 인풋끼리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데이터끼리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다를 때마다 이제 다른 색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숫자형은 주황색, 그리고 불리한
요거는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네,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홍색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데이터 타입 따라 색이 달라서 한눈에 보기가 쉽습니다.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 옵션도 변경이 가능한데,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서 뭐 패스워드 디스플레이면은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별별별별로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기 옵션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열 같은 것도 이제 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레이라고 있죠? 이거를 꺼내시면 이제 이렇게 어레이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숫자형 같은 거를 넣어서 숫자 어레이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늘리는 거는 이제 그냥 요거 붙잡고 이렇게 늘린다던가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밑으로 늘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로만 이제 만들 수 있다면 여기에 클러스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찾아보면 네, 여기 있네요. 클러스터는 이제 데이터 컨테이너에 어레이 옆에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엔 이제 뭐 스트링도 안에다 넣을 수 있고 안에 뭐 불리언도 같이 세트로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숫자형도 안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다른 종류의 변수들을 한 번에 묶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이 이제 있다라는 걸로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직접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형 컨트롤을 2개 꺼내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X, 그리고 여기는 Y라고 할게요. 저희가 입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입력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따라 숫자 계산한 것을 보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디케이터 하나 꺼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름은 이제 뭐 리절트 아니면 뭐 X 플러스 Y로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Y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플러스 함수를 가져와야겠죠.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숫자형 그리고 더하기 함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전선을 이용을 해서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이게 끝이고요. 여기에 제가 임의로 뭐 2 그리고 y에 3을 넣는다면 여긴 당연히 값이 5가 나와야겠죠. 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 run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5가 잘 나오게 되죠. 그럼 반대로 이제 빼기를 빼본다면 마찬가지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 하나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x-y의 결과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함수에 가까이 되면은 여기가 x, 그리고 여기가 y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x-y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거에 들어오는 값 빼기 밑에 거로 들어오는 값이 이제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 그리고 여기를 y라고 두고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제 순서가 당연히 바뀌면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이렇게 둔다면 이제 당연히 결과는 y-x가 되겠고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면 반대로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보시면 이제 변수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수학 사칙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열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까 배열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배열을 여러 개 꺼내야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숫자형 하나, 컨트롤 2개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숫자형 인디케이터 이렇게 해서 어레이 3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얘를 이렇게 늘려주시고 여기에 숫자를 임의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2, 1, 그리고 3, 1, 2. 자, 여기 배열에도 이제 아까 더하기 빼기 하셨던 것처럼 그냥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요 더하기를 통해서 이제 배열의 원소가 각각 더해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요렇게 원소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이 원소가 없으면 그냥 바로 그 배열 위치에 있는 원소를 드랍시키는 역할을 해요. 뭔 소리냐? 연결을 해서 보시면 요렇게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 있는 값은 널이죠. 없는 거예요, 값이 0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결과에서도 요 위치에 있는 값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게 그냥 아예 0이라는 숫자를 넣게 되면 이제 2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제 함수들을 보시면 이렇게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x에 출력 쪽 보면은 x 플러스 1 하나를 더해서 나온다는 함수죠. 그리고 뭐 요런 걸로 해볼까요? 얘는 이제 뭐과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데 여기가 이제 x, 여기가 y이고요. 여기는 x-y 플로어 x 나누기 y예요. 여기가 이제 나머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몫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뭐 난수 나오는 함수고요. 얘가 이제 0에서 1 사이에 임의의 숫자 이렇게 골라서 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마우스 갖다 대면 다 설명 나오니까 직접 보고 필요한 함수 꺼내다가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있어요. 요 복합 연산 함수인데 이제 더하기를 할 거예요. 더하기를 할 건데 입력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그냥 플러스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게 플러스 값이 무한으로 이제 막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일단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개의 숫자를 다 더해야 한다라고 쳤을 때 6개로 합시다. 6개의 숫자를 다 더해야 한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기호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하나하나에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늘려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요 안에 코드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요 복합연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깨졌네요. 그러면은 요 입력의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해서 하나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하나를 꺼내서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제 복합 연산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다 더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4.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서 요 값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랩뷰를 만들면서 좀 연습 문제 마냥 잘 써먹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주사위 던지기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주사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1, 2, 3, 4, 5, 6 결과가 나오는 인디케이터 하나를 이제 꺼내주고요. 여기가 리절트가 되고요. 여기서 난수 생성기 하나 먼저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를 꺼내주고요. 여기에 create constant 값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최대값 6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출력값은 그러면 0부터 6 사이에 어떤 임의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1 단위로 올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출력값은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너머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관련 함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절대값이 되고요. 얘가 반올림, 내림, 올림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먼저 꺼내주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주사위 돌리는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시킬 때마다 이메일 주사위 값이 잘 나오게 됩니다. 아까 보면은 제가 상수를 처리했는데 얘는 약간 플롯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수형 상수라고 해서 여기 이제 소수점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나는 뭐 정수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요 파란 거 사용을 하셔서 여기다가 숫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끊고 이렇게 연결을 해도 똑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건 말고도 이제 보시면 여기에 뭐 컴플렉스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매스 컨스탄트라고 해가지고 파이도 있고 이도 있고 로그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시면은 찾으셔서 쓰시면 되고요. 필요한 거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루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랩뷰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고 포문이랑 와일문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포문이랑 와일문이라고 있는데 우리 역할은 비슷한데 좀 돌리는 조건이 다릅니다. 와일문 먼저 보시면 여기 이제 마우스 갖다 대면 루프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마우스 클릭을 누르면 stop if true 참을 때 멈추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조건이 되면은 멈추도록 이렇게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여기 I 여기도 이제 마우스 갖다 대시면 루프 이터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프가 얼마만큼 돌아갔느냐 라고 이제 여기는 이제 출력으로 빼낼 수가 있죠. 인디케이터에 연결을 하시면 이제 얼마만큼 루프가 돌아갔냐 확인을 직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포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루프 이터레이션 있고요. 와일문과는 다르게 여기 아예 넘버, 루프 카운트 몇 번 돌릴 것인가를 처음부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문과 while문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먼저 while문에 대한 예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 루프 하나 꺼내주시고요. 루프가 돌 때마다 1씩 증가를 해서 이게 5가 되었을 때 멈추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씩 더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컨스탄트 1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터레이션 빼줄게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디케이터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5가 되었을 때 멈출 거기 때문에 여기 비교하는 함수들이죠. 그래서 5 이상인지 물어보는 함수를 꺼내 주시고요. 여기에 상수 생성해 주시고 여기 나오는 출력값이 5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값을 제 눈으로 좀 천천히 보기 위해서 보시면 여기 타이밍 있죠? 여기는 기준이 MS예요. 그래서 여기에 역시 컨스탄트 생성을 해주시고 500ms 0.5초마다 이제 1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눌러보시면 1, 2, 3, 4, 5 일 때 5가 딱 되니까 멈추는 것을 확인을 하였어요. 이번 과제는 이거를 같은 내용을 포문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돼요. 이쪽 인터페이스 쪽에서 UI 쪽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되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포문으로 만드는 것 하나 과제로 나가게 되었고요. while문도 하나 이제 과제 제가 새로 만들어서 이번 실험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